플라잉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봄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전해드린 제품, 오늘 제 옆에 있는 오디오 벡터의 스피커 R6 아르떼라는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오디오 벡터라는 회사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많이 안 알려진 회사인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 45년간 지속된 회사입니다. 1979년도 정도에 설립이 됐고요. 무시무시한 덴마크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잘 살아남은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레 클리포스라는 창업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창업을 하시고 아들이 현재는 회사를 넘겨받습니다. 여전히 올레 클리포스는 다른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패밀리 비즈니스 스타일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 모토를 살펴봤더니 전 세계 음악가, 오디오 애호가 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음악을 전달하는 스피커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회사의 모토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브랜드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라인업이 확충이 되면서 고급 제품은 본사에서 생산하고 약간 하급기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오디오 벡터 제품들은 대부분 본사에서 생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을 상당히 고집하는 회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R6 아르떼라는 스피커도 상당히 수작업으로 고품질의 부품을 동원을 해서 신기술을 가득 반영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R 시리즈 빠르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R8이라는 플래그십 모델로 시작을 해서요, R6, R3, R1 이렇게 4가지 타입의 프론트 스피커가 존재를 하고요. R 서브, R 센터, 그리고 서라운드 채널로 인월 타입, 온월 타입, 실링 타입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서라운드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 시리즈가 약간 좀 특이한 게요, R 시리즈는 3가지 등급으로 또 쪼개집니다. 시그니처, 아방가르드, 그리고 아르떼라는 등급이 존재를 해서 외향은 비슷하지만 성능 차이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R 라인업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R 시리즈는 최근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버전이 리비전 업 됐습니다. 그래서 QR7, QR5, QR3, QR1 이렇게 스피커가 4종이 존재하고요. 센터 채널 QRC라는 모델이 있고요. QR 서브라는 서브우퍼 있고요. 서라운드 스피커로는 QR월이라는 모델, 단일 모델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상급 모델은 실링 타입, 온월, 인월 타입 이렇게 다양했는데, 이 QR 시리즈는 그냥 온월 타입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의 주인공 R6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르떼라는 등급의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R6의 세부 등급, 시그니처, 아방가르드, 아르떼라는 등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떼 모델은 트위터가 아르떼 등급의 AMT 리본 트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아방가르드는 아르떼 버전이 아닌 그냥 AMT 트위터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냥 시그니처, 가장 하급 등급의 모델은 그냥 소프트돔 트위터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스피커 리뷰를 할 때마다 하이엔드 스피커는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간간히 드리곤 했어요.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가 나아가는 방향, 인클로저를 금속을 동원해서 단단하게 뭔가 보강을 시킨다, 이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요. 고급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을 한다, 인클로저를 네모난 박스형이 아닌 다각형이나 곡면형 인클로저를 만들어서 내부 정제파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인클로저에 뭔가 물량 투입을 많이 하더라, 이런 3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피커도 그런 3가지 주제가 다 관통하는 그런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금속을 동원해서 인클로저 강성을 보강시켰다. 나무 인클로저 기반이지만 전면 배포를 이렇게 금속으로 강화시키고 드라이버 유닛 근방을 이렇게 금속 주물을 짜가지고 단단하게 전면 배풀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만 금속으로 보강했을까요? 후면과 하판까지 금속으로 잘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약간 덕트 같은 게 약간 슬릿형으로 뚫려져 있어가지고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나무와 금속을 적절히 혼합해서
강인한 인클로저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자, 고급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했다. AMT 리본형 트위터, 이게 일반적인 돔 트위터랑 면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주름을 다 펴 보이면은 실제 면적은 아마 훨씬 그 돔 트위터가 가지는 면적 대비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 그만큼 뭔가 방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금속 트위터가 상당히 그 멤브레인 스타일로 보이스 코일을 세밀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예민하게 떨리기 때문에 돔 트위터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장점들이 잘 표현되는 드라이버 유닛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벡터의 최상급기부터 이 제품까지는 AMT 리본 트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하급기는 돔 트위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간 원가 절감을 하는 의미로. 자, 중형 유닛으로는 카본을 사용한 고급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6.5인치 중저형 유닛이 두 발이 달려 있는데요. 덴마크에서 유명한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 제작사인 스캔스픽의 특주한 그런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MT 트위터와 6.5인치 두 발로 대변되는 이 카본 중저역 드라이버가 고급 유닛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유닛 구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면에 3인치 별도의 후방으로 방사되는 사운드 스테이지를 형성하게끔 하는 그런 드라이버가, 전용 드라이버가 별도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클로저 내부에 6.5인치와 8인치 더블 복합형 아이소베릭 형태로 우퍼가 숨어 있습니다. 다운파이어링 방식으로 향하고 있고요. 4.5웨이 구성의 복잡한 스피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 3인치 유닛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에서 별도로 따로 3인치 유닛만을 위한 크로스오버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음이 방사될 수 있도록 크로스오버가 구성이 돼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후면을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금속 인클로저가 보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슬릿형으로 일자형으로 가늘게 덕트가, 그래서 3인치 사운드 스테이지 인핸스먼트 컨셉이라고 해서 그 3인치 그 후방 방사 유닛의 재생음도 이 슬릿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으로 시선을 옮겨 보면은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가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바인딩 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하나 연결하는 무슨 접지 단자 같은 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기술 자료를 찾아봤더니 FGC라고 오디오 벡터에서는 부르더라고요. 프리덤 그라운드 컨셉이라고 해서 이 스피커가 막 왕복 운동을 하면서 전기를 받아서 재생을 할 텐데요. 원하는 응답은 포지티브 운동만 그 앰프에서 응답을 줍니다. 근데 이 스피커 엣지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 마그넷과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쓰기도 하지만 역기 전력으로 돌아오면서 역기 전력이 생성이 돼서 이게 크로스오버로 유입이 되는데 그 역기 전력을 그라운드 패스를 통해서 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기 전력 때문에 상당히 앰프에 부하도 많이 가고 재생음도 막 혼탁하게 만들고 앰프 매칭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앰프 쪽에도 부담이 훨씬 덜하게 되고 크로스오버 쪽에서도 그런 걸 빼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그런 현명한 설계를 이 FGC 구조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해요. 이게 유료 옵션, 별매 옵션 품이라서 따로 별매되는 그 파워 케이블 같은 걸로 이 단자랑 연결을 해서 접지가 되는 멀티탭에 꽂아주기만 하면은 이 그라운드 패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역기 전력이 이 패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오디오 벡터 뭐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오디오 벡터라는 브랜드 다시 보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관 마지막으로 컬러는 4가지 컬러 마감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넛과 로즈우드 이렇게 나무 무늬목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하얀색 피아노, 화이트 피아노 마감이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피아노 마감 2가지 종류를 제공을 해서 총 4가지 중에서 외관을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면서 외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유닛 위치부터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AMT 트위터는 아르떼 등급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량 정밀 코일 마일라 멤브레인 구조를 채택한 트위터라고 합니다. 후면 방사부가 그 슬릿으로 트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지티브, 원래 의도한 그 증폭음은 앞으로 나가지만 마이너스 방사음은
이 인클로저 내부에서 혼탁해지지 않고 이 트여 있는 개방 구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단 두 번째 슬릿 부분에 조그맣게 볼록하게 3인치 유닛이 달려있는 것을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3인치 유닛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SEC라고 해서 사운드 스테이지 인핸스먼트 컨셉, 라이브 음악 재생을 할 때 전방향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음이 현장감을 주기도 하지만 후방 방사되는 음이 뒷벽을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나오는 그런 재생음으로 들릴 때 상당히 훨씬 더 현장감이 생생하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후방 방사 유닛이 상당히 고급형 스피커의 아주 일부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컨셉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놀랍고요. 6.5인치 카본 드라이버 유닛, 고급 드라이버 유닛 제품 스캔스픽에 특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스캔스픽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약간의 튜닝을 해줘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근데 오디오 벡터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양을 스캔스픽한테 얘기를 해서 유닛 설계도를 스캔스픽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디오 벡터가 오로지 온전히 설계한 그 드라이버 유닛 설계를 스캔스픽이 제조만 담당하는 정도의 그런 드라이버가 쓰였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드레인지 우퍼의 재질이 카본이 사용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라미드 섬유라고 해서 그 케블라와 비슷한 재질이 있어요. 듀퐁에서 만든 방탄조끼 재질이 케블라 또는 아라미드 이런 소재인데 상당히 가볍고 탄성이 좋죠. 강성이 좋은데 이 재질에 카본을 입혀서 완성한 강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가장 이 제품이 특이한 부분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클로저 하단부에 6.5인치 유닛이 정중앙 방향으로 하단 방사형이 돼 있고 그 밑에 약간 경사를 띄고 8.5인치 유닛이 경사지게 또 다른 방향의 하방으로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복합 아이소베릭 더블 베이스 드라이버 유닛 구조로 6.5인치 그리고 8인치 구경이 다르죠?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를 해서 슬림한 체구지만 상당한 베이스 성능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명드릴 게 더 남았더라고요. 이 제품 내부 배선재도 극저온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극저온이 약간 그 절대 온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인데요. 그 도선이 갖고 있는 구리 분자가 배열을 다시 하게 된답니다. 원자가 원래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해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디테일을 뭔가 챙겨가면서 신기술의 물량 투입을 아낌없이 했다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외관이나 내부 설명 마치고요. 또 다른 특징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R 라인업 제품은 부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R 시그니처 모델을 구입을 해서 소프트돔 트위터 적용된 모델을 사용을 하다가 R 아방가르드나 R 아르떼 등급으로 세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스피커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품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좀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는 이례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스펙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임피던스는 공칭 임피던스는 8옴이에요. 그래서 크게 드라이빙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공칭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고요. 감도가 91.5dB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이 23Hz부터 52kHz에 달하는 광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복합 아이소베릭 우퍼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하한선이 23Hz에 달한다고 이렇게 주파수 스펙에 명기가 돼 있어요. 가청 주파수가 원래 20Hz에서 20,000Hz잖아요. 근데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52kHz까지 고역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T 아르떼 등급의 AMT 트위터, 상당히 고성능의 트위터라는 것을 이 스펙만 봐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포인트는 4.5A라서 세 가지 포인트에서 끊기는데요. 100Hz 이하는 아이소베릭 더블 구조 중에 8인치 우퍼 유닛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Hz 미만은 6.5인치 아이소베릭 우퍼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0Hz부터 3kHz까지는 6.5인치 중저역 유닛이 담당을 합니다. 3kHz 이상부터 52kHz까지는 이 AMT 트위터가 연리를 해서 담당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4.5A 구성으로 된 크로스오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3인치 유닛을 위한 별도의 주파수 대역 할당은 크로스오버에서 잘 배분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제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부터는 시청평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청은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소, 소리샵 셰에라자드 청담점 메인 시청실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졌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매칭된 기기로는 T+A의 분리형 프리파워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프리앰프로는 P3000HV 프리앰프를 동원을 했고요. 파워앰프로는 A3000HV 파워앰프를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워앰프를 그냥 쓴 게 아니라 PS3000HV라는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A3000HV를 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물량 투입을 많이 쏟아 부었고요. 소스기기로는 동사 T+A의 MP3100HV라는 모델을 소스기로 사용을 해서 룬을 통해서 타이달 스트리밍 재생을 했습니다. 케이블은 소리샵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 실텍 제품들 모두 이용을 해서 연결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 소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중고역이 상당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소리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중고역의 때깔이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막 고역의 밝은 부분에 실키함이 막 덕지덕지 묻어난다, 뭐 제가 막 이렇게 감상 노트 평에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놨더라고요. 재생음을 들어보시면 정말 이 AMT 트위터가 발산하는, 재생해주는 그 재생음의 미학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재생음을 단박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 아이소베릭 구조 덕분인지 몰라도 저역 파워도 상당했습니다. 이 소리샵 메인 시청실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청 공간을 가득 저역 파워로 메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 제품 이런 공간에서 배치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정에 배치될 때 훨씬 더 엄청난 저역 에너지를 단박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림하지만 파워풀한 저역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대편성의 온전한 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구체적인 곡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생음이 매우 현대적이면서 깔끔한 재생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편성의 스케일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곡에서 저는 단박에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었고요. 아마 공간이 좁아지면은 정말 베이스량이 어마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웅 하면서 약간 밀려드는 저역 표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시청 위치로 무시무시하게 저역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초저역이 밀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저역이라는 게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음의 에너지가 밀려오곤 하는데, 이 아이소베릭 우퍼가 뭔가 공기를 밀어내서 시청 위치로 저역 에너지가 이렇게 밀려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역 하한선이 23Hz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과장된 수치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널 밸런스 상으로는 전혀 불만 없이 이 넓은 공간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저역 유닛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목관 악기의 그런 재생음마저도 실키하게 잘 표현이 됐고요. 악기가 섞여져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디테일, 해상력,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무너지지 않고 잘 해줬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조금 장르를 바꿔봤어요. 엄청나게 고음질 음반은 아닌데 이 오디오 벡터 R6 아르떼로 들어본 티모시 살라메의 보컬 상당히 중역이 두툼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키한 그런 느낌을 더불어서 화려한 느낌의 그 고역 사운드가 연주라든가 중간중간 등장하는 악기, 세부 묘사라든가 이런 표현에서 트위터가 섬세하게 잘 표현해주면서 그 티모시 살라메의 두터운 중역 느낌과 잘 어우러져서 완성도가 높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역과 중역이 따로 놀게 되면은 리듬 앤 페이스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아이소베릭 형태의 저역을 구성을 했지만 리듬 앤 페이스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쿵짝쿵짝하는 그 곡이 가지고 있는 박자감, 흥겨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능수능란하게 잘 표현해줬다는 점, 그런 점도 인상 깊었고요. 때로는 필요할 때 확실한 저역 임팩트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 저역이 많은 그런 곡은 아닌데 대중적인 팝 음악 장르에서도 잘 전달해줬다는 점, 되게 효과적으로 이 더블 복합 아이소베릭 시스템이 잘 다양한 장르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동작하구나, 이런 것을 재생음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count to 10. Make a wish now, open them. Here's a store that's like no other. If it were, I wouldn't bother. Chocolate bushes, chocolate trees, chocolate flowers and chocolate bees, chocolate memories that a boy once saved before they melted away. A world of your own, a place to escape to. A world of your own, where you can be free. Wherever you go, wherever life takes you, this is your home, a world of your own. Here is the child that you left behind. Here is the kid with the curious mind. Here is the wonder we used to feel back when the magic was real. A world of your own, a place to go when you're feeling alone, feeling unsure. 세 번째 곡으로는 파페라 장르의 곡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 곡을 들어보면은 그 김현수 테너의 보컬이 남자 테너잖아요. 여자 소프라노가 아닌데 곡이 가지고 있는 멜로디 라인 자체가 이렇게 유려하게 흐르기도 하지만 재생음이 상당히 품격 있고 아름답게 미학을 담아서 재생음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울림이 풍부한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울림이 풍부한 사운드 성량이 높아질 때 더욱더 그런 느낌이 배가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3인치 후방 유닛 사운드 스테이지 인핸스먼트 컨셉이라는 그 SEC 기술이 적용된 3인치 중형 유닛이 후면으로 방사한 음이 이렇게 시청 위치에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런 더 풍부한 느낌을 훨씬 더 유려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존 아담스라는 남성 가수의 어쿠스틱 커버스라는 앨범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리메이크했어요. 피아노와 보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곡인데 제가 들어봤던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 이 오디오 벡터 R6 아르테로 들었던 이 보헤미안 랩소디 이 곡이 잔향음 표현만큼은 역대급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림의 잔향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시청 위치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존 아담스의 마마 한 다음에 그 떨리는 미묘하게 떨리는 그 성대의 떨림이 이 AMT 트위터가 상당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재생음에 상당히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됐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I don't wanna die. I sometimes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자, 오디오 강국 덴마크의 브랜드가 오디오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에 45년 동안 롱런하는 브랜드예요. 하이테크 기술 그리고 고급 유닛 동원 그리고 신기술이 많이 동원된 제품이라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 R 라인업의 대표주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8이라는 상급 모델이 있는데 이거보다 덩치가 크고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제품 R8에 담긴 그런 기술들 고스란히 물려받았고요. 드라이버 개수만 차이가 납니다. 사실 국내 가정형 환경에서는 이 제품 정도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공간 장악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크기적인 측면 충분히 이 제품 R8보다는 R6가 오히려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오디오 벡터 제품도 상당히 놀라웠지만 저는 뒤에 매칭된 그 T 플러스 A 제품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라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이런 매칭으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